네, 여러분 기다리시는 스포츠 쾌도 난마 배경화면이 저 바다의 요트, 여름 이런 걸 강조하는 것 같은데 수성구 같네요. 그렇기도 하고 바닷가로?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세계 선수권 대회 뭐 이런 것 같기도 야외 하고. 세트 같은 느낌. 바닷가에서. 너그러운 시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백업 시스템이 역시 문제예요. 플랜 B 또는 백업이라고 하는 거 국가 경영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런데 생방송이야 두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처해 있는 열악한 현실의 명확한 반증이기도 했고요. 반드시 우선 최우선적으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허둥대지 않고 방송 송출이 될 수 있는 체제를 당장 갖추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보죠. 김병 게시판이요. 김병경님 잠시 후 다시 오겠다. 아마 이분 뭘 예측하셨나요? 잠시 후 다시 오신 동안에 이렇게라도 정상화되었기를 바랍니다. 최선동님 광주 회장이시죠? 고맙습니다. 오디오 안 나와요. 오프닝 못 들었네요. 아이고 저도 답답하고 황당하고 놀랬습니다. 스튜디오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팟빵도 안 되고요. 광고만 들려요. 아, 광고는 이미 아마 삽입된 그 프로그램이 작동돼서 그게 나가는 게 아는 게 싶고요. 양호진님 안녕하세요. 이강윤 스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뒤에서 응원합니다. 힘내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강릉에선가 계시는 그분 아니세요? 양호진 선생님? 맞으면 맞다고 답 주시고 한동안 여기 사무국에서도 잠시 계셨었고 강릉에 계셨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조용하고 여성스럽고 그런데 속을 아주 강단히 있던 분 같고 청라에서 김은주님, 황야의 토토님, 블루벨벳 여러분들께서 자 천천히 해도 된다 토닥토닥 이렇게 했고 잠시 컴을 꼈다가 켜보는 건 어떻겠느냐 등등등 많은 제언을 주셨고요. 이 와중에도 또 농담을 배경화면 때문인지 앵커 더 잘생겨 보인다고 이거는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립 서비스인 줄 바로 알겠습니다. 이걸 했고요. 자 최동호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YTN에 계셨었죠? 예. 생방송 때 뭐 이렇게 원래 예정에서 없어지기도 하고 시간이 줄기도 하고 없던 질문 갑자기 생기고 밖에서 들어오는 긴급 속보를 앵커 인이어로 통해서 이렇게 하고 묻고 그러면 또 막 준비한 양 잘 답변해야 하고 이게 생방송의 묘미이자 긴장도이긴 한데 우리는 아예 방송 사고였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뭐 스포츠가 아니더라도 방송에 안 관련은 돼요 지금. 우선 뭐 스포츠하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재밌으실 것 같아가지고 네. 똑같은 방송인데도 기자들하고 PD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떻게 똑같은 기자인데도 KBS와 YTN은 굉장히 차이가 나고요. 뭐각 사의 문화의 차이? 하는 일에 따라서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 문화에 따라서 이제 의식도 지배당하니까 이 행태도 이제 달라지는데 일단은 KBS 기자들은 9시 뉴스에 총력을 기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정이 있으면 오전에 나갔다가 2-3시에 들어오더라도 2-3시에 들어와가지고 9시 뉴스에 내가 아주 잘만 들으려고 한 번 보고 또 고치고 하죠. 제작 시간이 상당히 충분하죠. 근데 YTN의 특성은 9시 뉴스가 아니라 다른 사보다 실시간으로 빨리 내보내는 거예요. 입수 즉시? 그래서 기자들도 정성을 들여서 노벨 뭐 문학상 이런 기사가 아니라 팩트만 체크해서 빨리 일보를 던지는 거에 이제 훈련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기자들을 YTN에도 이제 PD가 있고 KBS에도 PD가 있는데 이 PD들은 이 전체 흐름 작품 하나를 봐요. 그 안에 디테일은 신경 안 씁니다. 근데 기자들은 전체가 아니라 디테일 팩트 하나하나가 맞냐 틀리냐 단어 하나를 잘못했다 이거 가지고 괴로워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에서 타사 기자들보다 좀 더 빨리
좀 더 많은 팩트를 얻었느냐, 예.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 근데 뭐 이 PD들은 예를 들면은 1시간짜리 이상을 쭉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봐가지고 끝나고 난 뒤에 반응에 신경 쓰기 때문에 그렇죠. 뭐 1시간짜리 뭐 이렇게 토크하다가 단어 하나 잘못 나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괴로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티격태격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지난 주말이 우리 그 걸출한 해외에 나가 있는 직업적인 운동 선수들에게는 아주 슈퍼데이가 아니었나. 예. 그리고 국민들도 아마 잠 설치신 분도 많고 모여서 맥주 한잔 하면서 같이 본 분도 있고 누가 어떻게 될 거야 예측하고 내기들도 좀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하나하나 짚어보죠. 우선 유럽 축구 리그의 최고봉을 가리는 챔피언스 리그의 결승전이 치러졌는데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은 졌어요. 예. 준우승. 토트넘 역사상 최초의 유럽 챔피언스 리그 우승에 도전했는데 네. 이 결승전에서 리버풀에 0대2로 이제 패했습니다. 0대2로 패했고 뭐 일부 외신에서는 이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역사상 가장 재미없는 경기였었다라고 이제 혹평이 나오기도 했는데 예. 그런 얘기가 나온 이유는 리버풀이 워낙 수비가 강한 팀이에요.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올 시즌에 최소 실점 기록한 팀이고 그리고 이 견고한 수비를 토트넘이 시원하게 뚫지는 못했죠. 이런 경기 흐름이다 보니까 답답했다 이런 이제 표현도 평가도 나오긴 했고요. 근데 예. 그나마 이 견고한 수비를 뚫지 못해서 답답한 흐름이 이어져 갈 때 토트넘이 승부수를 띄웠던 거. 예. 이거는 손흥민이었습니다. 왜 손흥민을 띄웠다고 얘기하느냐? 일단은 손흥민이 풀타임을 뛰긴 뛰었죠. 선발로 나갔죠. 주 공격수였는데 잠시 부상 중이었던 케인이 스타팅 멤버로 나오느냐 마느냐로 관심이었고 나온다면 손흥민과 준결승의 영웅 브라질 출신의 모우라 둘 중에 하나는 할 수 없이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누가 빠지게 되느냐 했는데 예. 모우라를 스타팅에서 뺐고 그 아르헨티나 출신의 그 읽기 어려운 이름이 복잡한 포체티노 감독이 그 감독은 손흥민을 스타팅에 넣었더군요. 손흥민을 선택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케인은 부진했어요 그날? 아직 다 안 나온 거 아닌가? 그러니까 부상의 여파라고 봅니다. 그 해리케인 선수가 그러니까 지난해 러시아 월드컵에서 득점왕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예. 그 지난 시즌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잘했고요. 잘했는데 올 시즌 부상이 있었죠. 부상에서 복귀하고 난 이후로 네. 이제 그 지난 시즌 기량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체티노 감독으로서는 해리케인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면들이 있었다라고 보고요. 이제 문제는 말씀해주신 모우라가 이 4강전에서 워낙 잘했기 때문에 헤트트릭. 이 최근에 이 감이 좀 모우라를 쓰느냐, 손흥민을 쓰느냐. 근데 손흥민도 지금 뭐 컨디션 좋잖아요. 그리고 손발 잘 맞아 들어가고 그래서 이른바 얘기하는 그 데스크, 델리 알리, 그리고 에릭сон, 네. 손흥민, 해리케인 이 네 선수를 이제 포지시킨 거거든요. 이뻐 죽겠어 걔들. 예. 에릭슨 자, 특히. 그랬는데 네. 손흥민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이거 뚫지를 못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손흥민에게 기대를 걸었다.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그 새벽 4시에 경기 직접 보신 분들은 다 느꼈습니다. 뚫지를 못할 때 이 뚫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손흥민의 스피드에 네. 승부를 걸은 거예요. 이 스피드라는 얘기는 뭐냐면 측면 또는 그 미드필드에서 손흥민에게 연결돼 가지고 손흥민의 돌파로 뚫는 거 드리블. 예. 이거 아니면은 이 리버풀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 패스를 찔러주고 그것을 손흥민이 1대1 대결시켜 가지고 스피드로 돌파해서 슛을 날리는 거. 크로스를 올리거나 직접 슛을 때리거나. 예. 이제 그거에 승부를 걸었는데 좀 몇 차례 좀 아쉬운 장면,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골을 터뜨리는데 실패를 했죠. 리버풀이 원래 수비가 강하고 수비에 치중하는 팀이라는 것은 뭐 평소에 경기 스타일을 봐도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예. 두 팀은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손바닥까지 훤히 들여다보는 팀들인데 그럼에도 2대0 완패를 당했다는 것은 그리고 경기 내용도 별로 좋지 못했다는 것은 리버풀의 견고한 수비를 뚫을 만큼 토트넘 손흥민이나 케인이나 델리알리나 에릭슨이나 또 마지막에 공격수로 교체 투입됐던 요렌테
뭐 이런 선수들의 공격력이 리버풀을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이 양과 염소가 있는데 네. 저것이 양이다라고 얘기하느냐 아니면 양 옆에 있는 것이 염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차이인데 야. 저는 멋있는데요, 리버풀이 잘했다라고 봐요. 역시 리버풀이 잘했다. 그 수비와 철저한 준비, 토트넘을 잘 알기 때문에 리버풀이 잘했다라고 보고요. 토트넘으로서는 이 공격에서 활로를 뚫지 못하니까 네. 못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개개인 선수들의 뛰는 모습은 뭐 그렇지는 못했지만 못했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결국에 그 견고한 수비는 리버풀의 잘된 준비, 수비에서의 조직력이 역시 뛰어났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승까지 했으면 더할 나위 없고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비교적 괜찮은 공격진 중에서는 비교적 활발하게 움직였고 예. 유효 슈팅도 3개를 날려서 득점에는 못했지만 할 만큼은 제 몫은 했다. 뭐 손흥민 개인으로서는 잘 뛰었다라고 보고요. 특히 네. 그 후반에 나왔던 그 중거리 슛을 그 리버풀의 골키퍼가 이제 잘 쳐냈는데 예. 그건 정말 아깝기도 했고요. 정면으로 가긴 했지만 상당히 볼 스피드가 강했는지 포구를 못하고 예, 쳐냈죠. 로빙볼도 아닌데 펀칭으로 그냥 쳐내더라고요. 근데 그 쳐내는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 세게 들어오니까 잡을 수가 없어서 쳐내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그 정도의 길이면 다 잡아내거든요. 예. 잡아내는데 펀칭했다는 얘기는 전혀 예상을 예측하지 못했다. 못한 타이밍에 슛이 나왔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반응해서 그냥 쳐낸 거라고 펀칭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쳐내면은 그 볼이 어느 팀 선수에게 갈지 모르고 리바운드 슛도 있기 때문에 예. 잡아서 다시 또 슛을 할 수 있으니까 예. 사실 펀칭은 위험한 건데 하이볼을 펀칭해서 골라인 뒤로 넘기거나 뭐 외곽 쪽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가슴과 무릎 높이 사이쯤으로 오는 슛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쳐냈으니까 예. 참 애매는 했는데 방향이 너무 정직했어요. 아, 그 방향이요? 네. 아, 그렇죠. 슛 한 방향이. 1, 2m 정도만 좀 더 그랬거나. 그 옆으로 갔으면 괜찮을 텐데. 근데 아니면 골키퍼 앞에서 바운딩이 돼가지고 튀어오르면 정말 그 행운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어쨌든 이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마지막으로 예. 손흥민의 2018-2019 시즌도 막을 끝났죠. 내렸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에 잘했죠. 근데 극적인 반전이 있었어요. 이번 시즌 초반에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초반에는 팀이 합류를 못했어요. 네. 우리 그 지난해 러시아 월드컵 그리고 아시안 게임 계속 있기 때문에 합류를 못하다 보니까 이 조금 손발이 안 맞았죠. 네. 그래서 골이 안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출전 기회도 자꾸 줄어들고. 예.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11월서부터 골을 터뜨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프리미어리그 정상급 이 골잡이로 성장을 해 나간 거고 자신의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이 21골이었었는데 올 시즌에 아쉽게도 이 최다골 기록 또 경신 하나 기대를 했는데 20골에 하나 부족한 한 골 20골. 붙이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골 하나하나는 비교적 영향가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뭐 이 올해의 골 뭐 예. 다 그리고 있죠. 후반부에 밀집되다 보니까 그리고 한 예. 게임에서 2골 이상을 터트린 해트트릭을 한 적은 없으니까 2골씩 터트린 멀티골 게임도 2개인가 3개쯤 되고 예.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인 20골이었다. 그리고 이번에 확실히 그 자리매김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활용 점점 딱 손흥민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거 하나 그것이 바로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골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근처까지 가는데 골이 없었다는 것도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정상급 후반 35분에 그게 골에 들어갔으면 1대1이 되면서 예. 분위기도 살아나고 어쩔지 몰랐다고. 예. 그런데 그걸 펀칭을 해내고 토트넘의 다른 선수들이 그 리바운드를 캐치해서 다시 슛을 해서 뭐 했으면 모르는데 1대0으로 끌려가다가 결국은 후반 3분 남겨놓고 아프리카에서 온 선수인가요? 오기리? 예. 머리를 아주 희한하게 땄던데. 결승골. 근데 그 슛도 참 멋은 있더라. 나름 저기 소득은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역시 뭐요? 그 여심을 붙잡았다. 눈물 그 얼굴로 눈물을 또 흘리니 여심을 붙잡은 건 확실히 됐고 경기 후에 뭐 굉장히 겸손하고 정중한 그 믹스드존 통과할 때 겸손하게 인터뷰를 거절함으로써 또
예의를 중시하는 영국의 고급 매체들은 손흥민을 많이 칭찬하는 걸 봤습니다. 예. 그리고 손흥민이 실제 우리 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예. 또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 뭐냐면 이게 오늘 새벽 4시에 열렸잖아요, 했죠. 경기가. 예. 그런데 이 시간, 그러니까 어제 이 시간대에 그 편의점 매출, 편의점 매출이 지난주 동시간대 기준으로 해서 33%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오. 이게 팔린 품목이 뭐냐? 맥주, 소주, 와인 같은 그 주류, 예. 그리고 이 냉장 안주 있죠. 냉장 안주 예, 하고 예. 마른 안주 하고 이게 이제 주로 한 30% 이상씩 매출이 늘어났고 예. 이제 햄버거나 이제 도시락 이런 것들은 한 18% 정도씩 포인트가 늘어났다고 하니까 우리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전 TS 샴푸가 저는 샴푸도 잘 안 쓰는데 예. 손흥민 때문에 TS 샴푸를 기억했나 봐요. 운전하고 어딜 가는데 TS 샴푸라는 커다란 옥의 광고판을 봤어요. 예. 그거 보자마자 손흥민이 떠올랐어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제 지뢰를 다하는 겁니다. 이 그러게요. 스포츠의 상징에 의해서. 자, 손흥민 얘기는 이쯤 하고 언제 지금 대표팀 A 매치 뭐해서 온다고요? 예. 내일 저녁 때 손흥민 선수 이제 귀국합니다. 내일 저녁 때 귀국해서 대표팀에 합류를 하고요. 언제 누구랑 붙어요? 6월 7일에 부산에서 호주하고 대표팀 그 평가전이 있고요. 네. 그리고 11일에 11일 오후 8시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란하고 대표팀 이 평가전이 있습니다. 바쁘네요. 6월 5일은 U20 그 16강에 올라가 가지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경기를 갖고 6월 7일은 손흥민이 와서 울산에서 A 매치를 하고 6월 5일 경기는 네. 또 그 0시 30분 그래 밤 늦게에서 계속 이제 조금 이제 아이 그래도 새벽 4시보단 낫죠. 예, 그보다는 안 돼. 아무튼 뭐 축구 대회가 제가 좀 이틀 3일 간격으로 있습니다. 5일, 7일, 11일. 알겠습니다. 예. 아유 뭐 더군다나 그 5일 0시 30분에 벌어지는 20세 이하 월드컵 16강전은 또 한일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우리가 이길 겁니다. 이긴다? 예. 2대1이나 1대0 정도로 이길 겁니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상인데 왜냐하면 일본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의 키워드만 잡으면 일본은 조직력, 우리는 이강인이거든요. 일본은 지금 특출난 선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주전 공격수 2명이 부상으로 팀에서 이탈했거든요. 근데 이 미드필드에서 상당히 압박이 강하고 수비에서 조직력이 굉장히 좋은 팀이요. 여태까지 경기한 거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뚫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데 일본 정도의 그 피지컬이면 우리가 압박을 견뎌낼 수는 있다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이제 조영욱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제어하면 굉장히 기대를 걷던 공격수인데 골맛을 보면서 네. 이강인하고 좀 이게 들어맞아 가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일본 정도면은 1대0이나 2대1로 좀 이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이따가 이 프로 끝나고 저하고 내기 주고 받읍시다. 예. 2대1 한국 승? 저 1대0이나 2대1. 1대0이나 2대1. 예. 한 골 차. 예. 자, US 오픈은 박서일의 이래로 우리 한국 선수들이 너무 많이 우승을 해서 미국의 어느 좀 뾰루퉁한 골프 평론가인지 뭐 헤드 코치인지가 모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마디 했다가 미셀 위로부터 따끔하게 혼나고 사과했다는 소식을 지난주에 최 평론가가 전해주신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사람 말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 씨가 예. 근데 이번에 우승한 이정은 양이 예. LPGA 첫 무대였고 예. 그것도 겨우 9번째 첫 만에 시즌. 그러니까 첫 시즌 데뷔하는 예, 시즌에 9번 만에 출전 경기 만에 그것도 대회 랭킹 1위인 US 오픈을 우승해 버렸어요. 예. 오. 그것도 이제 역전승으로 이겨버렸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언론에 표기될 때 이정은 6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6. 예. 이정은하고 옆에 6. 아, 동명이인이 5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정은 선수까지 6명이죠. 근데 이 명칭을 네. 미국 LPGA에서 이정은 1, 2, 3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이 명칭은 이미 KLPGA 한국 여자 한국에서도. 프로골프 투어에서도 이정은이라는 선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데뷔 순서대로 이렇게 6명인데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정은 선수가 이정은 막내예요. 아, 그러면 예. 이정은 1부터 6까지가 한국에서도 잘했으면 물론이고 예. 다 미국 LPGA 6명 전부 다 가 있는 건 아니죠.
그 중에 이제 이정은 6, 1, 2는 가 있을 수도 있고, 오케이. 뭐 3, 4는 안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오늘 이제 그 US 여자 오픈 마지막 4라운드가 열린 겁니다. 이정은 네. 선수가 역전 우승이었는데 오늘 그 마지막 4라운드 출발할 때 공동 선두에 두 타 뒤진 6위로 출발했거든요. 네. 근데 전반 9홀은 샷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티샷 또는 드라이버 샷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전반 9홀 중에 두 차례나 티샷이 페어웨이 이 지키지 못했어요. 티샷을 쳐서 다음 두 번째 샷을 하기에 가장 좋은 이 고른 잔디에 공을 안전하게 떨어뜨리지 못하고 위험적으로 공이 날아간 거죠. 자, 그런데도 이제 그 잘 선방을 했고요. 10번 홀의 위기를 잘 막아내고 11번 홀에서 버디로 공동 선두 올라가고 12번 홀에서 단독 선두로 올라가면서 이제 우승을 차지한 건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선수들의 이 그 타수가 좀 저조했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이번에 열렸던 이 US 여자 오픈 코스가 굉장히 좀 어려웠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이정훈 선수는 4라운드 합계 6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나흘 해서 6언더파니까 하루 평균 1, 2라운드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 거 치면은 스코어가 별로 좋지는 않았겠지만 그만큼 코스가 어려웠다는 뜻이겠고 예. 후반 라운드에서 선두와 뒤지고 있던 두 타차를 극복하고 오히려 두 타차를 벌리면서 우승했다는 게 대단한 멘탈인데 경기 운영 능력 이런 걸 갖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근데 이게 이제 우승하고 난 뒤에 이정훈 선수도 올 시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LPGA 투어에 데뷔를 했고요. 퀄리파잉 스쿨을 1등으로인가 통과하고 예, 그랬다며요. 맞습니다. 이제 그게 조금은 이제 다른 코스를 밟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제 바닥 서부터 하나하나 밟아 올라갔다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정훈 선수가 2017년, 2018년 KLPGA에서 상금왕을 차지했는데 굉장했구나, 여기서도. 보통은 2017년에서 이 상금왕을 차지할 때 우승이 없었어요. 우승이 없지만 꾸준한 성적을 내 가지고 상금왕을 그러니까 항상 준우승이거나 3, 4위권 안에 자주 들다 보니까 그런데 이 LPGA는 한국 KLPGA2에서 우승한 자격으로 초청받아서 참여해서 성적이 나면 이제 풀 시드를 주거든요. 유지연 같은 경우가 아마 옛날에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2017년 이후에 이정훈 선수는 우승이 없었기 때문에 좋다 그럼 나 정식으로 시험 봐서 합격해서 내가 데뷔하겠다 해가지고 퀄리파잉 스쿨 그러니까 자격 검증 시험에 도전해서 거기서 수석 1등으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올해 데뷔를 한 거였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수학 능력 시험 보고 미국에 있는 대학 들어간 거라고 그렇죠. 치면 되죠. 특기자로 간 게 아니라 SAT 보고 들어간 거죠. 그런데 올해도 이번 이제 9번째 대회에서 우승을 한 건데 8번째 대회까지 단 한 번도 컷오프 그러니까 2라운드까지 해가지고 성적 미달자로 탈락되지 않고 톱 10이 3번이었고 단 한 번도 컷오프 당하지 않고 꾸준히 성적을 내다가 이번 US 여자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거 상금은 $1,000,000 12억 원 그 정도 됩니다. 국내 대회 한 너댓 번 우승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US 여자 오픈이 보통 우리가 메이저 대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메이저 대회가 선수들이 얼마나 큰 그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은 오늘도 역시 이정훈 선수 우승하자마자 울었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국에서도 여러 번 우승했지만 이번 대회 우승은 남다르게 느껴진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종의 목표이자 어떤 성취를 이뤘을 때 이 US 여자 오픈이 또 다른 출발이긴 하지만 성취감을 느꼈을 때 어려움을 이겨낸 선수들은 그게 떠오르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 얘기를 하죠.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금까지 내가 골프해왔던 장면들이 한 순간에 다 지나갔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 거는 US 여자 오픈이 일종의 그 커다란 그 목표였었고 꿈이었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대회의 가치와 역사와 권위는 우리가 다 인정하는 거니까. 예. 어쨌거나 또 한 명의 미 LPGA 신성 그가 효니어 골프라고도 들었는데 그리고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이기고 젊은 오로지 노력으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미국인들은 그런 걸 비아냥거리기도 했죠. 눈만 뜨고 밥만 먹으면 골프만 치는데 그럼 우승하는 게 당연하지. 쟤들은 인권이나 삶의 다양성 이딴 것은 관심도 없고 아예 할 줄도 몰라. 뭐 걔들이 우승하건 말건 무슨 소용이야. 아마 뭐 또 이 씨가 우승하겠지. 사실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모독적이고 혐오성 발언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들의 건방지기 짝이 없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것을 실력으로 꼭 눌러주기를, 그러면서도 뽐내지 않고 겸손함을 잃지 않아서 한국의 스포츠 정신, 한국 여자 골프가 무엇인지를 미국인들의 생각을 뜯어 고치는 데 앞장서주는 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화카드 한 장님께서 이런 걸 적어주셨어요. 이 스포츠 쾌도남마 최동호의 발언과 뉴스 리포팅에 사람들이 굉장히 몰입도가 높아. 유러피언, 그러니까 오늘 아침 얘기죠. 예. 어제 아침인가? 챔피언스 대회 우승 후 돌아오는 기내에서 리버풀의 주장 핸더슨이 그 트로피를 커다란 귀라는 뜻의 빅 이어라고 한다면서요? 예. 나 아무리 봐도 귀 같지 않던데. 이 양쪽에 두 손으로 잡을 수 있게 크게 이렇게 돼 있죠. 예. 아무튼 그 빅 이어를 발 받침대로 하고 오. 찍은 사진을 보고 예. 지난주 우리 언급해 주셨잖아요. 중국에서 열렸던 팬더컵 우승 후 우리 쓴 선수들의 건방지기 짝이 없는 예. 이 스포츠맨십의 그 세리머니를 보고 인성 탓을 한 저의 생각을 철회했다고 전화카드 한 장님께서 꼬집어 주셨는데 참 적절한 비유이기도 하고, 아니 이렇게 무식한 XX들이 말이야. 예. 에이 그냥 한마디 하고 싶네. 무식한 놈들이 있나? 어리나 크나? 리버풀의 세계 챔스컵을 우승할 정도의 리버풀의 팀의 주장 핸더슨쯤 되면 얘는 세계적 레벨에 있는 선수 아니겠어요? 기량으로는. 예, 근데 이게 말이 되나? 이미 이 핸더슨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예. 이즐로마비치라든지 유명 선수들이 예. 이런 비슷한 행동을 한 적이 있어요. 예. 한 적이 있는데 이들의 그 서구에서의 이런 의미는 예를 들면은 조금가 그냥 단순히. 아니 뭐 어떤 성취감, 자신감, 정복감, 너 위대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정서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버르장머리 없고 싸가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정서는 그렇죠. 네. 그렇고 때문에 이 걔들은 애교로 받아들여줘.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벌어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무작정 우리 그 선수도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에는 저는 그게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우리 어린 선수들 이건 뭐 EPL 영국 리그의 최고급 선수들이건 간에 버릇없기 짝이 없고 상식이 없다. 전 그 생각이었는데. 저도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고 우리가 오히려 가르쳐야 될 것은 예. 가르쳐야 될 것은 손흥민 선수의 모습, 그러니까 이기고 난 뒤에 패한 겸손하게. 선수들 가가지고 어깨 두들겨주고 예. 너도 최선 다했다. 너도 그래, 뭐 부끄러운 그래. 게 없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떠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의 정서죠. 역시 동방예의지국이 뭐 좀 사람들이 됐어. 우리 어린 아이들은 좀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고. 예. 그나저나 우승컵 이렇게 쓰면 깨질까 싶어서 잘 싸가지고 어디 스탠드 캐빈 안에 넣어야지. 이렇게 막 선수들이 돌아다니면서 발을 올리고 뭐 이제 이렇게 하나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저는 저기 그 일종의 그 문화의 차려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예. 자살 같은 경우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건 어떤 사건의 중심이 있건 무엇을 해명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살로 귀결되면 다 안타까워하고 일단 애도를 뜻하죠. 예. 근데 서양에서는 자살로 가면 책임 회피라고 받아들여서 죽음 후에도 책임을 따지는 언론 기사 막 쏟아집니다. 우리처럼 그냥 미화하지 않습니다. 일본이나 우리는 책임을 지고 자살을 하면 사무라이 정신이나 자기가 할 바를 목숨으로써도 한다는 이렇게 읽어주는 게 있는데, 그리고 다 되게 죽음 후에는 되게 미화를 하죠. 그리고 공소권도 없어지고. 예. 근데 이 서양에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자살한 분을 두고서도 책임 회피라든지 따질 건 다 따지는데 일종의 이렇게 이제 엄청난 죽음 앞에서도 다른 문화나 시각이 있듯이 이거는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해외 유명 선수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하지 않죠. 이분도 아마 예. 그렇지 그 반대의 의미로 쓰신 것 같고요. 네, 스포츠 쾌도남마 화수분 최동호 평론가를 저도 기다렸는데 이 전 상황 방송이 조금 어수선해서 여러분들도 그러시고 갑자기 바뀐 배경 백 화면도 그렇고 내일은 모든 게 원래대로 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휴가 바닷가 고맙습니다. 네. 예.